네, 눌렀습니다. 오케이. 236쪽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함수 말 그대로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야, 그렇지?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니까. 그래서 이 무리함수는 우리가 보통 루트 안에 x를 포함한 식의 꼴로 되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그리냐? 우리 통일선 알지? y는 x제곱이죠. 그치? 이 통일선의 그래프 생각하세요.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 네? 그러면 이 주어지는 식을 x하고 y의 자리를 바꿀게요. 알았죠? 역함수로 가는 거야. 그럼 x는 y제곱이야. 그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을 y에 정리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겠지. 이렇게 얻어졌어. 식의 변화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래프가 실제로 그렇게 그려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y x가 직선이 있습니다. y x. 근데 여기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하지. 이 표현 자체가 그걸 알려주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y값이 양수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y값이 양수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을 이뤄야 돼요. 맞죠? 근데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제한 조건을 두는 거야. 어떻게?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제한 조건을 둬요. 그렇게 되면 함수는 이렇게 싹둑 잘립니다. 그리고 1대1 대응됐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되니까 1대1 대응이 됐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y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것이 바로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조금 아까 여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의 루트의 값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y값이 플러스라는 얘기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y값이 음수라는 얘기지. 그건 뭐냐면 얘가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정의역이 있죠?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 2야. 그럼 여기서의 x는 역함수에서의 y에 해당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y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가 현재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일사분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이 y x의 대칭을 이루는 딱 한쪽.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래프 모양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했을 때 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엇이냐? 이 왼쪽에 있는 이 반쪽짜리 그래프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라는 단 하나의 무리함수가 일사분면에 존재해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주어져 있는 근호와 x의 부호만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할 건데 얘를 그대로 우리가 x축 대칭시켜봐요. x축에 대칭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걸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다음 얘를 y축 대칭시킵니다. y축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존재하겠네. 그럼 y축 대칭 시키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바로 루트의 마이너스 x, 즉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저렇게 그려지고, 그다음 원점 대칭을 시키게 된다면 두 군데 마이너스가 양쪽 다 보이겠죠. 근호 앞에도 마이너스, x 앞에도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y는 k의 루트 mx의 꼴로 무리함수를 전부 다 일단 식을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m 값과 k 값 두 개의 값이 있죠.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반쪽짜리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사분면별로 결정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모두 양수라면, 그죠? 그럼 일사분면의 개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y축 대칭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근호 안에 x의 부호가 반대면 2사분면의 그래프, 둘 다 마이너스면 3사분면의 그래프,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4, 4분의 그래프. 이렇게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먼저 결정된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상수함들이 생겨나죠? 그건 전부 다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만큼의 그래프의 K값과 N값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237쪽을 보시면 거기에 그래프를 4개를 따로따로 2개씩 그려놨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각각의 근호 앞에 그리고 X 앞에 부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79번. 미지수 A의 범위가 뭔지 모르지만 함수는 Y는 루트의 AX라고 이렇게 나와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루트 AX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야. 기억 보세요. A가 음수면 2, 4분면을 짜는데. 자, A가 음수야? 자, 보세요. A가 양수면 1, 4분면이죠. 그죠? A가 음수면 X의 부호가 반대지. X의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2, 4분면. 기억번 맞습니다. 아시겠죠? 니은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어. 봐봐. 얘가 절대값이 커져. 그럼 루트의 절대값 자체가 커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Y값 자체가 커지겠지. Y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폭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멀어진다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Y는 AX제곱이라고 시켰어. 이 참수잖아요. 이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지죠. 맞지? 얘는 그 반대야. 얘가 제곱이고 역수가 된 거라고. 그죠? 대소관계만 보시면 돼요. 디귿번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프가 한쪽 A의 부호가 얼마든지 간에 1, 4분면 또는 2, 4분면이니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문제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9쪽으로 가면 이처럼 나왔던 원점을 기준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에요,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반쪽짜리 그래프가 있으면 그걸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Y는 A 루트 X의 그래프 또는 A 루트 BX의 그래프가 있으면 얘를 갖다 평행이동해. 그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A의 루트에 B의 X 마이너스 P X 대신 X 마이너스 P 대입하고 Y 대신 Y 마이너스 Q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눈에는 이러한 그래프의 경우 보일까요? 나중에 어디만 갖다 써? X까지는 딸랑 갖다 써버려. 이게 기본형이에요. 원점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평행이동 여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어디 보면 중간 문제는 좀 뒤쪽에 있는데 저기 보세요. 242쪽. 241쪽은 이거야. 뭐냐면 y는 루트 ax 플러스 b가 Q인데 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저거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다야. x 한 가지 상수항이 없는 것이 기본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까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그 페이지가 여기까지만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뭐가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a분의 b를 대입해야 요만큼이 나오겠고 플러스 c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뜻은 x 자리에 x 플러스 a분의 b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옮겼다,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그 변화한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특별한 내용입니다. 방금 했던 원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문제 한번 봅시다. 80번이야. x가 2부터 5까지 y는 루트에 3x-6 치역을 구하래. 잘 봐. 뭐라고? x 한 가지만 보시라고요. 알았죠? 그죠? 그럼 모두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죠? 1,4분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얘 정의역은요. 근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정의역이야. 그럼 x가 1일 때는
당연히 정의 안 돼요. 묻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x가 1이라면 여기가 실제 2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다 자연스럽게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만 묻겠죠. 실제로 2부터 5까지 물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좌표 평면도 그리지 않고 뻘렁 몇 쌍면 1쌍면처럼 그렸어. 뭐만 보고? 얘만 보고. 그러니까 우린 이 범위에 x가 어디 있어? 이거 딸 필요 없어. 2가 왼쪽이고 5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야. 해당하는 부분만. 그럼 5일 때가 당연히 높을 때니까 5 대입하면 최대, 2 대입하면 최소. 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요. 물론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사분면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렇지? y는 루트 3x인데 요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 x-2를 대입해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으로 한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x가 a부터 b까지 어딘지 몰라요. 루트에 5-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했지? x까지 기본형을 생각해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그래프의 개형일까요? x의 부호가 헷갈려. 우리가 잘 모르겠어 이거. 알지? 그럼 1사분면 기본형인데 어디가 부호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y축 대칭 샥 2사분면이에요. 알겠죠? 그 개형을 x축으로 얼만큼 한 거야? 5만큼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샥 보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때 치역이 4와 5 사이에요. 그래? 그러면 좌표 평면 위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프가 이게 지나고 있잖아. 그럼 4하고 5 사이니까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4가 어딘가 있겠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 y를 5 대입하세요. x값 나오겠죠. y도 4 대입하세요. x값 나오겠죠? 점이 없다니. 알았어? 81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지고 식을 구하는 문제. 전문선이 기점을 생각하는 것처럼 81번도 마찬가지예요. y는 루트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고 c의 그래프가 abc 하나도 모르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 시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대요. 그러면 1사분면의 개형이지 a가 솔직히 뭔지 몰라요. 얘는 가장 나중에 정해집니다. 일단 양수인 건 확실해요. 맞죠? 됐니? 그러니까 이 y는 루트의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보냈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식이 바뀝니다. 루트에 a의 x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다니까요. a만 정하시면 됩니다. 지난 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됐든 무슨 함수가 됐든 기본형, 표준형에 대한 식을 알 수 있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나오죠. 그럼 분모가 결정되고 분자분의 x양의 계수가 결정돼. 나머지 미지수 하나는 지나는 점을 알려준단 말이지. 무리함수는 기본형이 있죠. 그걸 가지고 꼭점, 꼭점에 해당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0,1 대입하시면 a 값이 4로 결정이 돼요. 2로 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의식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리함수도 일종의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곡선이니까 결국은 1차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이 무리함수라는 것이 반쪽짜리 그래프예요. 그렇다 보니 이 직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 y = x 이 참수와 직선과의 관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반쪽짜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반쪽짜리 그래프죠.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양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 근데 얘는 결국 루트니까 2분의 1차. 근데 함수 자체가 이 함수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다음에 얘는 1차야. 연립하면 뭐가 나와? 무조건 2차씩 나옵니다. 루트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2차 함수와 1차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해요. 그것은 흡사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와 1차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 그럼 어떤 거예요? 연립했을 때 판별식의 도를 통해서 결정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선 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폼수가 여기서 딱 끊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이렇게 전체 폼수 있어야 해. 그래서 접할 때의 위치 관계를 빼고서는 만나지 않거나 두 점에서 만난 상황이었는데 반조짜리 그래프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또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가 존재하더라. 그 기준이 어딜까? 그래프가 여기서 딱 잘렸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묻습니다. 거기 82호 문제입니다. y는 2배 루트의 x 마이너스 2. y는 x 플러스 k. 위치 관계 오는 모습을. 자,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딱 보니까 1,4분면의 그래프의 개형, 그렇죠? 그리고 x축을 얼마큼? 2만큼 평행이동. 여기서 좀 오버하기 위해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야 돼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실제 두 점 만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접할 때의 상황이 가장 기준인 거지. 그때 접하는 순간에 k 값을 한번 당겨볼게요. 접한다는 뜻은 어떻게 돼? 중근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2배 루트와 x 플러스 k 연립해 양변을 제곱하자. 제곱은 좌변은 4x 마이너스 8, 우변은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맞습니까? 그죠? 전개하시면요 x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2배 k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8은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뭘 풀어야 돼요? 첫 판별 써야겠죠. 짝수공식 판별식 씁니다. 반응 제곱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결정됐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연일 때가 접할 상황인 거지 판별식이요. 그럼 접할 때 그래프 쫙 그리면 좀 대략 좀 편하게 잘 그려졌네. 멀추트를 맞게 이렇게 마이너스 k 값이 y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래프의 결정은 다 됐어요. 하나, 요 점을 지날 때 생각해보자. 이때 당연히 마이너스 2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k 값이 접할 때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버리면 x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k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접하니까 단 한 개의 중근을 갖는 접하는 상황. 그럼 세 번째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까지만이에요.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역시 한 점밖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런데 얘가 0보다 크다. 그 k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전체 집합인데 마이너스 1을 넘어서부터는 3점이 되니까 문제가 맞질 않잖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두 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반쪽짜리야.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인데 그래서 지금 연립한 것은 2차 함수로 보고 연립한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로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얘가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면서 지가 나 이런 놈이야 착각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곱을 하는 순간 지금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체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식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적한 순간보다 큰다. 그 다음에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함수는 반쪽짜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1차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항상 꼭지점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함수 의미로 풀었잖아. 근데 이걸 연립을 딱 하는 순간 쓰진 않았지만 이걸 x-1은 x 플러스 1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리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무리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점수로 공식으로서 그래서 교점이라는 얘기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요 부분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에 관한 얘기인데 역함수는 자, 금방 할게요. 83번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y는 루트 3x 플러스 1 역함수로 봅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1대1 대응.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x와 y 자리를 바꾸는 거죠. 바꿔놓으면 여기가 x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y-1이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넘기게 되면 x-2가 루트의 y-1 이렇게 돼서 양변차로 정리하면 x-2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얘기가 되네. 알았어?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이건 1대1이 아니에요. 함수를 정해주면 반드시 정의역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로서 실제로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얘는 딱 봐도 1대1이 아니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대응시키면 이러한 그래프의 기형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위치 공유 없이. 자, 보시면 여기서의 x의 범위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의 x는 이 위에서의 y 값에 해당하는 거지. 자리 바꿨으니까. 그죠? 그럼 루트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주어진 원래 함수의 치역이 얼마야?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fx에서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역함수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맞는 뜻이. 알았어? 똑같이 해볼까? x는 루트의 3y 플러스 6 제곱하니까 y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해줘야지. 여기서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저 f 인버스의 정의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f의 치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다시 한번 이 함수 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뭐가 나와? 당연히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여기에 정의역을 써줘야 되잖아. 우리가 옛날에 써봤거든요. 그럼 얘의 치역이 뭐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맞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단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써줘야 돼. 그런데 근호 안에 있는 식은 자명한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분모가 연결될 수가 없다?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말 없이도 그 말이 들어있어. 포함된 거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리함수 정리해볼게요. 기본형 시점 위치 찾아서 몇 사분면의 기형인지를 판단해라. 나머지는 상정이동의 평행이동 여부 따지시고 그다음 1차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할 때는 이 꼭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역함수는 정의역을 표현해달라.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